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 신가족 탐구입니다. 늘 곁에 있기에 고마움도 당연하고 미안함도 대충 넘겨버렸던 가족.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싸움은 뭐죠? 칼로 물베기죠.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칼로 물베기라고 해도 그게 정말 거의 날마다 반복이 되고 그런 생활이 1, 2년 아니고 거의 1, 20년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서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또 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정말 격렬한 부부싸움으로 참 힘들어하던 부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부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신영철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희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의 반갑습니다.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침마당 함께 보시면서 티벗 아침마당으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든 문제가 없는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는 우리 부부는 이렇게 대처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오늘 나오시는 가족한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어렵게 아주 굳게 결심하고 나오셨으니까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5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가족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뻐라. 아주 예쁜 여고생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일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지우입니다. 네, 김지우. 안녕하세요.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김혜수입니다. 네, 연년생이네요. 0291. 예. 근데 이제 두 따님이 먼저 나온 걸 보니까 아빠 엄마에 대해서 할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혜수야? 예.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는 이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오. 네. 요리도 잘 하시는데 약간 다혈질 면이 있으셔서 화나면 많이 무섭고요. 엄마는 예쁘시고 똑똑하시고 그러시는데 말투가 조금 세서셔. 말이 세셔. 네.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면 가끔 좀 뜨끔뜨끔 하군요. 네. 아, 그런 엄마 아빠. 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 그 전까지는 두 분이 그렇게 많이 다투셨다면서요.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봐도 돼요? 이제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있는 게 불편하고 항상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화목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두 분이 자주 싸우셨다는 얘기고 싸우시면 우리한테도 그게 영향이 미쳤어요? 네, 저희도 어떤 항상 식으로? 불안하고 좀 긴장하고 좀 예. 혹시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설마. 근데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 좋고 편하네요. 편하고 정말 달라졌다는 얘기죠. 따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모셔볼까요? 네. 크게 모셔주세요. 불러주세요. 엄마 아빠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꼭 잡고 나오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분명히 엄마 아빠를 모셨는데 이모 삼촌이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두 분 다 왜 이렇게 동안이시다. 젊으세요? 아 말씀을 못 하시네요. 뭐 왜 이렇게 원래 젊으시냐고 그런 말 그러는데 많이 뭐. 들으시나 봐요. 당연한 건데 여쭤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주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결혼하신 지 이제 19년? 네. 예, 근데 그동안 한 18년 동안 힘드셨다면서요. 저희는 결혼하면서부터 싸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에서 만났는데 씩씩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제가 좋아했거든요. 부인이. 예. 그런데 집안에서도 씩씩하니까 늘 결의에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열중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같이 싸우게 되고 그런 싸움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럼 부인 양희영 씨께서는 남편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떻더라?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6살 차이 나시네요. 네, 근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저를 이렇게 품어주겠다. 어떤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이제 자상해 보이고요. 인격적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 보여요. 그러나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예. 막상 이제 현실에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만 네. 보이는 거랑은 달라요, 그럼요. 그죠?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두 분 따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엄마 아빠가 싸우면 늘 불안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다투셨기에 그랬을까요? 여쭤봐도 되죠? 저희는 뭐 한 번 그냥 이유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한 번 싸우면
기본 뭐 한 3-4시간 전쟁을 치러야 됐고 밤이고 낮이고 출근해서 이제 아무튼 헤어져 있는 시간을 제하고 만나면은 거의 집에 있는 시간에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날 안 끝나고 다음 날 또 2차전, 또 다음 날 3차전. 보통은 3차전은 가야 이제 지치잖아요. 모두 지치잖아요. 싸움이. 그러다 보면 저는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해요. 결국은 제가 화해를 하는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화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스처를 못 하니까 이혼을 하자 요구를 하면 남편은 이제 그때서 이혼은 안 되겠다는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화해를 결국 하고 그게 한 그렇게 18회가 반복이 됐으니 이렇게 멀쩡하신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잔 상처들이 많을까요? 두 분 다, 그죠? 무엇보다 애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게 싸움이 멈춰지지가 않던가요? 그 관계라는 게 예. 한번 그런 패턴이 생겨버리면은 예.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마음과 다른 말이 계속 나가면서 예.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쁜 두 딸 우리 지우의 수양이 금방 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거죠? 예, 예. 그 어두워졌던 얼굴이 다시 밝아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리에 앉아서 얘기 나눠볼게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신영철 박사님 두 분도 그렇고 우리 네 가족이 모두 참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요. 자기 문제를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예. 아니죠. 두 분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당연히 있죠. 남편은 아내 모습에서 아마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찾았나 봐요.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아내는 아내대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아마 갈등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셨다는데 어떻게 싸우셨는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습은 괜찮거든요. 예. 너무 평온해 보이세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으셨기에 그렇게 힘드셨는지 보죠. 네, 보여주십시오. 위기 부부의 18년 전쟁, 끝없이 의심하고 화를 내는 아내, 그리고 차갑고 경제관념 없는 남편. 서로가 생각했던 서로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두 분이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으셨나 봐요? 저희는 5달 연애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그냥 한눈에 반해서 막 불같은 연애를 하셨군요. 네. 예. 그리고 뭐 재고 따지고 이 사람이 어떤지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결혼하셨고. 눈에 갑자기 너무 들어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예쁘고 예. 당차고 예. 예. 회사에서 만났는데 보통 여직원들이 책임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회사를 혼자 다 운영하는 그런 그런 결의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건 김 선생님 말씀은 당시 부인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리바리 하잖아요. 근데 네. 부인은 안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오,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셨고요. 그 연애할 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신나서 아, 또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가 늘 화를 냈어요? 부인이? 예, 결혼했는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신혼생활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늘 이상하게 화가 나 있고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제가 더 힘들었던 거는 통제하려고 하고 명령조로 얘기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저를 제 의지대로 뭘 못하게 계속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굴 만난다든가 그런 거를 계속 감시를 하고 하니까 제가 많이 그런 쪽에서 힘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통제하고 명령하고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보면 예. 뭘 자꾸 시키셨어요, 부인이 집에 오면? 딱 시킨다기보다는 말투가 그래요. 예. 어떻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를 간다든가 예, 예. 온다든가 할 때도 다정하게 잘 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잘 다녀오세요, 뭐 그런 게 예. 아니고 뭐 언제 올 거야 아니면 갔다 와도 왜 이제 와 뭐 회식 있다 하면은 왜 그런 회식을 뭐하러 해 뭐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이고 되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회사에서 하는 회식도 제대로 못 하고 왜냐하면 밖에 있어도 불안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그걸 핑계로 그래서 제 생활이 위축되고 그리고 좀 억울한 감정 그런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럼 뭔가 부인께 믿었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근데 남편으로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한 것이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일까 싶었는데 낮잠을 자다가 저기 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 사람은 그 일 중독이 좀 있어요. 집에 있으면은 지금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는 일요일 날 같이 있으면 단 1분도 자리에 앉아 있는 법이 없었어요. 계속 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12시에 잠잘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러면 다행인데 주변 사람까지 쉬는 걸 못 봐요. 쉬는 걸. 그래서 쉬면은 게으르다,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싸움을 시비를 붙이니까 쉬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그럼 텔레비를 보면서도 생각은 이쪽으로 가 있고 신경이 예, 뭐라고 안 하나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낮잠 한번 자고 싶어도 맘 놓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잠깐 산책이라도 갈래도 그것도 싫어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루는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앉아 있다가 근데 그 뭐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팡 닿는 소리에 깼어요. 쾅 하고 누구는 쉴 줄 몰라도 안 쉬느냐 하면서 저를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일요일 날 쉴 수도 있지. 왜 나는 쉬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는 우리 지우랑 혜수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엄마가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집에서? 네, 계속 어느 집안일, 정도입니까? 잠시도 안 앉아 있고 계속 돌아다니고 집안일 막 만들어서 하고 네, 계속 쉬지를 않았어요. 아,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시는. 네. 예를 들어 없는 일을 뭘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설거지 끝나면 끝이잖아요. 네, 또 하고 그러고 또 다음 일을 또 계속 다음 일을 또 찾아서 하시는군요. 저기 저 부인께 여쭤보면 집이 한 300평 돼요? 쓸고 닦고 계속 할 만큼? 그거 아니잖아요. 글쎄요, 저도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계속 생각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뭐 막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막 일에 정말 어떤 막 집착을 병적인 어떤 집착을 보였다는 거를 이거를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부부학교라는 부부교육? 교육을. 예.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일을 뭐를 딱히 있어서가 아니라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뭐 하다못해 본능적으로. 네, 그냥 뭐든지 뭐 티스푼 하나도 여기 있던 거 일로 옮겨놔야 되고 여기 있던 거는 이쪽 자리로 안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질서들이 딱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딱 잡혀 있고 거기에서 흐트러진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원위치를 해야 되고 뭐 정할 게 없으면은 뭐 마른 행주질이라도 해야 되고 머리카락이라도 주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그냥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보다. 그러게요.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 이렇게 웬만큼 그렇죠. 부지런하지 않아서는 이 그렇죠. 몸매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네. 주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TV 보시면서 계속 쓸고 닦고 이러면서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맞아. 근데 그래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아니거든요. 내 몸이 고단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는 쓸고 닦고 계속 하는데 남편이 잠깐 낮잠 자고 애들이 그냥 가만히 놀고 TV 보면 화가 날 것도 같네요. 아니, 그래도 왜 쉬는 저럴까? 날은 좀 같이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일요일은 쉬라는 날인데. 저는 좀 쉬고 있으면 제 옆에 좀 앉아 있었으면 예. 좋겠네요. 뭐 얘기도 좀 하고. TV 신혼이니까 보면서. 같이 TV도 보고 예.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꿈꿨는데 매일 일하는 사람 바라보는 것만 제 일이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왜 저렇게 사나 참 답답한 마음이 부인은 들었어요. 그런 게 좀 어색하셨 남편이랑 저 같이 같은 있는 경우는 자리가? 이제 남편하고도 다른 게요. 예. 저는 이렇게 대화 같은 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뭐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한다던가 서로 뭐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던가 이런 정서적인 면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쉬는 날이나 퇴근해서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앉아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잡거나 뭐 이렇게 다가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요. 스킨십이 저는 되질 않았거든요. 전혀.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보통 이제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쉬지를 못하는데 상징적인 얘기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요. 네. 뭔가 이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이걸 운용해야 되고 남편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불편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알아지는 네.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때 내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렇죠. 지금은 저 그게 스스로 아는 익숙하지 거예요. 않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데 피하는 수단으로서 어디 자꾸 몰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그럼 이번에 그랬더라고요. 이제 부인이 생각했던 당시 예전 남편의 문제점, 차갑고 경제관념이 없다. 그 결혼 전엔 모르셨어요? 5개월 연애할 때는? 5개월밖에 사실 안 만났지만 저는 잠깐 이제 몇 달 만나면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나이 차이나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찾던 어떤 이상형이다,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났는데, 서너 달 이렇게 만났는데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막상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외모에서 이렇게 자상이라는 거는 우리 여자들이 바라는 자상이라는 건 남자들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예. 이렇게 살뜰하게 좀 만져주고 챙겨주고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저는 어떤 스킨십 이런 걸 받을 마음의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으면서도 또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서 어찌 되었거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 주머니에 10만 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통장엔 좀 있었겠죠. 사회생활을 몇 년 하셨을 텐데. 주머니에만 없는 줄 알았더니 통장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통장이라도 지금 있었으면. 월세든 전세든 뭐가 종잣돈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대출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집을 얻고 살면서 갚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럼 그 돈 누가 갚아야 되는데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월세도 싫고 저는 남의 돈 쓰는 걸 너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월세도 싫지만 대출도 싫다. 차라리 안 하거나 차라리 미루더라도 아니면 우리 친정 들어가 살자 그랬어요. 왜냐면 친정에서도 뭐 특별히 형제가 많기는 하지만 뭐 우리 한 식구 들어가서 살 정도 그런 데는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련을 할 때까지 전세금 마련할 때까지만 살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저희 친정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요. 본인도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하기로 했는데 예.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님께서 마음이 이제 마지막에 바뀌셨나 봐요. 그 인삼밭을 몇 군데를 하고 계셨는데 그걸 하나 팔아서 아이고 예, 도움을 주셨군요. 1,300인가 그때 해서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결혼하면서부터 월급의 대부분을 그냥 적금 이렇게 계속. 그럼 생활을 어떻게 용돈이라는 것도 있고 생활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월급이 좀 보통의 수준의 월급보다 많이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월급이 이제 제때 안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회사들이 참 많았어요. IMF 그때 그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많이 되고 회사들이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회사도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월급이 제때 안 나와가지고 첫 살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사 패턴을 알잖아요. 어떻게 돈이 나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같이 다녔으니까. 월급 70만 원을 갖다 줬는데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우리 한 달도 살아야 되고 네. 남편 용돈도 줘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쌀도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 반찬도 그때 있어야 뭐 되고. 월세 시동생 월세도 좀 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저런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70으로는 아무리 쪼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2달치 공과금 연체 이자 내는 게 너무 싫으니까 2달치 공과금을 무조건 빼놨어요. 예. 빼놓고 2달 먹을 쌀 사놓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로 졸라매고, 살았는데 졸라매고. 쪼여가면서 살고 남편 용돈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담배도 못 살필 만큼 그때 끊었어요, 담배도. 아유. 정말 알뜰하시네요. 그러게요. 아유, 김정길 씨 그런 면에서는 저 부인 잘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알뜰한 게 지나쳐서 제가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생활하다 보면 친구도 만날 때도 있고 술도 한잔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 와중에도 3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 24만 원. 24만 원. 오, 그래도 3분의 1 가까이면 쉽지 않은데요. 제가- 아니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집으로 친구들 부르시고 뭐 시댁 어른들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럼 당연히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 건 예, 집들이도 하고. 당연한데 예. 당연하게 오시고 뭐 저기 아들 집이니까 당연히 오시고 친구 집이니까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형편을 모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달치를 딱 사놓고 이제 생활할 거를 딱 해놓고서 사는데 이렇게 다녀가시면 쌀독이 팍 줄어들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달 월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월급을 기다리면서 쌀은 이미 바닥이 나고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거는 배부른 이제 몸으로 친정집에 가요. 친정이 그렇게 멀질 않았거든요. 엄마 집에서 뭐 때로는 하루도 자고 한 일주일씩도 자고 얻어먹고 오고. 쌀이 없어서 친정에 갔어요. 그랬어요. 그 차라리 누구한테 돈을 빌릴 생각 이런 건 전혀 돈을 없고. 빌린다는 건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야.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좀 돈에 집착하는 게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불만이 많지만 어려운 살림에서 알뜰하게 지금은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 살 정도로 이렇게 해준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건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인이 네, 아니었더라면. 그럼요. 근데 김 선생님 좀 전에 이제 부인께서 돈에 좀 집착을 했다고 하셨는데 돈에 집착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한테도 너무 좀 집착한다고 느끼셨다면서요. 네, 좀 집착이 심해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늘 손바닥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의심을 좀 해서 한 번은 저희 회사 여직원이 차가 이렇게 없게 돼가지고 제가 몇 번 태우고 간 적이 있어요, 회사를. 근데 그걸 의심해가지고 부부싸움이 한 달 가까이 부부싸움이 계속 무슨 말만 하면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회사까지 와서 우리 남편 만나지 마라. 아이고. 그래서 그분도 많이 마음이 상했고 저도 그게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화가 좀 나기도 아니, 하고. 양희영 혹시라도 씨. 뭐 혹시 실수하시거나 전에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절대 그런 일 보이는데? 없습니다. 저기 남편이요, 양희영 씨. 이렇게 한눈 팔뿐으로 안 보여요. 네, 그럴 근데 사람 왜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게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또 남편을 믿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고 저한테 제가 이 남편을 차갑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차가움이 마땅히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차갑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애인이고 와이프인데 이렇게 뭐 흔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막 잘할 때 잘해주고 뒤돌아서서 딴짓을 할지언정 잘할 때 잘해주잖아요. 그런 면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일관적으로. 거지. 예. 늘 일관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믿어요. 믿으면서도 믿는 거는 믿는데 또 막상 저한테 안 보이면 제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병이었다, 집착이고 병이었다라는 막 그걸로밖에 정말 그리고 여직원 설명이 안 문제도 돼요. 그렇고 김정길 씨 회식도 그러니까 그냥 남자인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싫어했다면서요? 그 질투를 꼭 이성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제 남자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취미든 물건이든 제가 마음을 두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족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을 네. 만나는 것은 싫어하셨다는 네. 거군요.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해보신 하시니까 분이, 잘 예.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그럼 왜- 마음. 그니까요. 저는 또 남편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회식하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에. 이 사람은요, 어머 세상에. 도둑이 여기 있었네. 이 사람은 예. 술 마시면 새벽 3시, 4시에 아, 잘 드시는구나. 네. 왜 나는 안 되고 자기는 되지?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 무슨 논리도 없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리니까 또 더 한마디 더 하면 싸우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부인 정말 일관성이 없네요. 회식을 남편 못 가게 하면 나도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게요.
이건 뭐죠, 박사님? 네. 그러게요라고 많은 하시네요. 분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너는 못 믿는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인은 보면은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통제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꼭 남편에 대한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못 가지셨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인 건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내의 문제가 아닐까. 아마 그건 오랜 기간 쌓여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술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꽤 드셨다면서요. 예, 한참 힘들 때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저녁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든가. 근데 술을 먹으면은 좀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지금 아내가 그랬단 말이죠. 아내가요. 예. 생각했어요, 지금. 본인 얘기가 아니시고 부인의 얘기를 하시네요. 세상에. 약간 술 의존증 같은 게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은 또 무서워요, 저는. 술 마시고 또 무슨 하면서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런 이야기는 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네네네. 있는데 마시면 시비를 건다든가 어. 또 애들한테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해요. 막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강제로 하고 하니까 그게 애들도 애정 싫어하고. 표현입니까? 이리 와. 예, 보통 남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터프가이. 그러니까 애들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고 저는 술 먹는 자체가 싫었어요. 예. 혜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막내니까 엄마가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죠? 그때 엄마 그러셨던 거. 어떤 식이었어요? 엄마 약주 드시면? 와서 그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강제로 일으켜서 막 꼭 껴안는다거나 그냥 그러니까 귀찮게. 늘 해주시던 행동이 아니라 갑작스러 술만 드시면은 갑작스럽게. 과격하게. 네. 예.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혜수는 그럴 때?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이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볼까요? 자, 위기 부부의 18년 전쟁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우리 지우와 혜수가 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속의 상처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아빠한테 좀 여쭤볼까요? 예. 늘 집안이 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작은 애는 사춘기 때 반항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안 나가고 늘 지각하고 그래서 학교에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공부는 뭐 물론 꼴찌고 친구들 관계도 안 좋았었고 그래 그 싸움이 저희 둘 간의 싸움이 이제는 새 싸움이 돼버렸어요. 우리 둘이 싸우고 또 하루는 저랑 혜수랑 싸우고 또 혜수랑 엄마랑 싸우고 늘 싸움의 연속처럼 근데 애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집안이 거의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집이 힘드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출근이다. 집으로 가서. 혼자 출근 한번 해볼까. 집으로 출근하는구나. 그리고 회사 가면서 이제 퇴근하는구나.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할 정도로 너무 집안이 편치가 않고 힘들었어요. 제가. 차라리 회사 가는 게 마음 편할 정도로. 예. 그 혜수한테 좀, 뭐 지금은 이제 사춘기를 지났지만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고 속상해서 집을 나간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나가서 힘들게 살더라도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집 나가서 뭐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친구네 집 돌아가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혜수는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폭발이라도 시키는데 우리 지우 양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이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또 혜수랑도 싸우고 그러니까 저까지 이제 같이 또 싸우게 되면은 진짜 집이 이렇게
말이 아니니까 저라도 아. 좀 참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싸울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그냥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네. 근데 그 자리 피하고 내 방에 들어가도 다 들리잖아요. 그 내 마음은 어땠어요?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 무서워서 그냥 귀 막고 앉아 있거나 그냥 신경을 아예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 내 안에 막 뭐가 쌓이지 않았어요?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런 거? 아무래도 지금 쌓여서 계속 그걸 분출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저도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그런 거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항상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있어도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친구가 싫어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항상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양희영 씨 한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예. 둘이 참 다르네요, 성격이. 네. 엄마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둘이? 그때는 아이들 저렇게 할 때도 그냥 지우는 속 안 썩이는구나, 우리 지우는 착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몰랐을 때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해수는 겉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고 반항을 하고 자기 의견을 자꾸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보면 건강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고 그걸 또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했던 게 문제지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러는 해수가 막 정말 어떤 때는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가출했을 때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도 모든 걸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가야 되고 집착을 했지만 모든 게 다 이렇게 집착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강박증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 짐이었어요. 사는 것 자체도 남편한테 오히려 결혼해서 의지를 하려고 결혼을 한 건데 결혼 후의 삶이 오히려 또 내가 내 부모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남편을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힘든데 아이들도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쨌든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아내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부부로 동반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만을 기대를 하니까 좀 모든 게 계속 힘들었었거든요.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나 싶고 아이들도 믿고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미웠었어요. 저렇게 할 때 반항하고 그렇게 할 때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정말 많나 다른 아이들도 다 저런가 나는 못 보면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거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큰 딸은 속으로 이렇게 사귀고 둘째는 이제 겉으로 표현했는데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싸우고 또 엄마가 술을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녀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치를 보게 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지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너무 민감하고 반대로 혜수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과격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자식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한 거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네. 그러면 먼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간단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늘 남편께서는 이혼을 생각하셨음에도 막상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그게 결정이 안 되더라면서요. 우리가 싸우면은 늘 싸우는 패턴이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제가 대응을 하고 싸움이 커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혼으로 가요. 말이 끝에는. 그럼 이혼하자 하면 저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가정은 지키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감정을 억누르고 제가 그거를 막아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어차피 거리 가니까 결국에는 이혼하자 할 테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야 될 테니까 처음부터 건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참다가
이렇게 쌓이면은 크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 초에는 제가 많이 설득을 했어요. 가르치려고 했어요. 너는 지금 많이 뭐 상처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려고 하다 나중에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도 쌓인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폭력적으로도 변했던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그걸 뜯어 고쳐보려고. 그랬던 두 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 오늘날 달라졌다고 두 분도 말씀하시고 두 따님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네. 사람은 계기가 없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건가요? 위기 극복기. 내 안에 상처를 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힘드시다가 어떻게? 근데는 작년 초에 제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계속 사는 거는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쩌면은 그냥 평화로운 가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서류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회사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이제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잘하는 건가. 어떤 여직원이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교회에 어떤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6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뭐 부부 학교인가 뭔가 하는 데를 둘이 다니더니 지금은 사이가 좋아져서 손을 잡고 다닌다고 그래요. 세상에. 예, 그러면서 그런 걸 부부 학교라는 데를 한 번도 남의 도움을 안 받아봤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 못하니까 남의 도움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가자고 했고 또 마침 이 사람이 말없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양혜영 씨도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네, 제 네. 분심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제 표현하고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혼은 생각을 한 거는 맞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정말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다 협의해서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끝까지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건 남편이 너무 상처받고 지금 속이 썩어가는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 나왔을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다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시궁창 속에 살아야 될 테고 아이들도 차라리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나 없으면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보같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게 친정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다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또 저희가 덧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학교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과거를 아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원인은 과거에 있고 과거를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대해서 들어왔긴 했지만 네. 정말로 내 진심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렇게 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거칠고 정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또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고 그 따돌림의 상처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많이 무서운 언니 밑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렇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집착하는 그런 게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알고 나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예.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가엾죠. 가여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저한테 하더라도 제 화가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엾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친정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마음 둘 데가 없었나 봐요. 네. 저희는 뭐 사랑받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아버지는 해도 뜨기 전부터 일하러 나가시고, 보면 해질 때, 해 져서 깜깜해져야 집에 오시고, 그렇게 사셨고,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그 모습이 제 엄마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들 앞에서는 웃지 않았고요. 나가셔서 다른 분들하고는 웃었어요. 집안에서는 웃는 일이 없었고요. 사사건건 다 지적했고요. 화나고 짜증내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 이거는 왜 저렇게 해? 너희들은 생각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런 강한 엄마 앞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말수가 줄어들어서 말씀을 전혀 안 하, 거의 뭐 필요한 말 외에는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냥 오로지 아버지는 일에 묻혀서 하셨고요. 그리고 좀 시골에 살았지만 땅이 좀 많았어요. 시골에. 근데 다른 동네 분들보다 땅은 많은데 일하는 그 강도는 훨씬 센 거예요. 다른 분들은 동네에서 다 품앗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예. 아버지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편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혼자 하시면서 그냥 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이렇게 힘든데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이 이렇게 쉬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무언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놓고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표정이나 이런 걸로 알 수 네, 있죠. 행동 막 던지고 그럼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행동으로서. 근데 그런 부모님의 표현을 모습이 하셨어요. 분명히 싫었을 텐데 왜 내가 똑같이 해요? 그러게요. 그게 본대로 그냥 그대로 학습해지는 습관인 것 같아요. 나도 몰랐어요, 몰랐겠죠. 정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고 둘째 언니가 되게 무섭게 했거든요. 제가 막 청소 이런 거 막 되게 집착을 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청소를 한번 시키면 다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어떤 동작으로 어떤 자세로 하지 않으면은 혼나고 벌리고. 그럼 양희영 씨는 그게 또 밑에 동생한테. 예, 그 이제 그러다 그때도 보니까 또 언니가 없어진 다음에는 언니가 커서 이제 출가하고 나간 다음에는 제가 제 동생한테 그랬고, 똑같이. 네, 지금도 동생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래요? 결혼하고서는 이제 동생 대신 남편이 또 부상이 됐었고요. 이거를 뭐 우리 어떻게 인생이 참 묘하죠. 예. 내가 묘합니다. 싫어하면서 그 너무 싫어하는 묘해요. 것을 보고 담고 배우고 그게 예. 내재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좋은 것은 치유의 시작이 부부 학교를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이상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해했구나. 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인데 두 분은 아마 우연한 기회에 그런 것을 얻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없다면 아마 이 출발이 안 되었을 텐데 예.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싸웠지만 그 속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갈구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금의 오늘 이렇게 한 운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남편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남편은 제가 잠깐 이제 아까 결혼 전 얘기 잠깐 했었는데 결혼 전에도 이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도 선택을 이렇게 뭐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뭐 그런 표현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사람의 댐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네네. 사람의 댐댐이는 정말 제가 반듯하시고. 네, 너무 반듯하고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어깨가 쭉 펼치셨어요. 바로. 김 선생님.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네. 그랬어요. 그럼 살면서도 그런 제가 막 그렇게 기본적인 괴롭히고 신뢰가 집착은 있는 했지만 거죠. 예,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결혼 12번도 더 했을 거고 12번 아니라 그 이상을 했어도 저는 소박을 맞거나 이혼을 하거나 어디 가서 자살을 했거나 아이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살아오면서도 했어요. 싸우는 내내도 했어요, 사실은. 싸우면서도. 싸우고 이혼하자고 하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하면서도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나 좀 잡아줘. 제 마음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 말이었군요. 거꾸로 못 말한 살겠다, 거예요. 이혼하자 하면서도. 그러면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의 그런 상처를 알게 되는 그 과정에 또 내 안에도 누구나 상처가 있잖아요. 어떤 상처를 들여다보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결례가 안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까. 저희 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셨어요. 인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장날마다 한 번씩 집에 오셨어요. 제가 한참 이제 공부하고 민감할 때 저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시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못 주셨고 가끔 오셔도 무관심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늘 바쁘셨어요.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새벽에도 일하러 가시고 남일 하러 밤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돼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어요. 나한테 내가 필요할 때 안 계셔 주셨고 또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어렸을 적 삶은 난 아버지 닮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난 나중에 내 가정만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런 게 상처라면 상처랄까.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와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이 화가 더 많이 쌓이고 쌓이셨을 차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요, 제3자인 저희가 들어도 두 분의 얘기가 지금 이해가 막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그 두 분이 서로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렇게 이혼하고 하려고 하면서 처음 강의 이렇게 그 부부 학교 교육을 첫날 갔던 날, 그러니까 마음속에 제가 이혼을 원치 않았다는 게 사실 그날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강의를 가서 처음 강의가 딱 시작이 됐는데 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무슨 말씀이신지도 몰라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강의가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주는 강의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끈이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만 났어요. 계속 한 3시간 울다만 온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계속 울으라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그냥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혼 일단 미루게 되고 첫 강의에 벌써요. 그리고 한 6개월 듣는 과정 속에서 뭐 변화가 그렇게 딱히 일어나는 건 아니었는데 이미 마음이 제가 이렇게 이상한 병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미친 여자 아니야 싶을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뭐가 이렇게 차여가는 느낌? 내 마음이 뭔가 채워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한테 사랑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꼭 남편 사랑이 아니어도 그렇게 저를 알아가고 이렇게 고른 거를 조금씩 이렇게 쏟아내 가면서 채워지면서 사랑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남편 마음도 조금 더 이렇게 봐지게 되고 원래부터 저한테 이제 진정성 있게 대해줬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순수하게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제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남편 내 마음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예, 조금씩 내려놔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쉽게 싸우는 말하면 거는 평소에 술 먹고 하던 얘기를 이제 맨정신에 하게 된다고 얘기를 맞네요, 맞네요. 아니, 딱 그거네. 속 시원히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네요.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무기를 얻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예, 그렇게 되니까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그 부분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 이 부분 얘기를 예. 좀 해볼까요? 우리 양희영 씨께 먼저. 지우는 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사실 혜수 둘째 딸 때문에 늘 마음앓이를 하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달라지니까 애들이 달라지던가요? 그전에는 우리 혜수가 문제라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보고 남편 아팠던 걸 보고 우리가 회복이 돼가면서 보니까 아이들 아픈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강의 속에서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거,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수없는 강의를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스킨십도 좀씩 제가 그렇게도 불편했던 그 스킨십을요,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만져지게 되고, 아이가 어떤 뭐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저를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화가 났던 사람이었는데요. 아이가 저한테 막 까칠한 행동을, 제가 아이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도 화가 좀 참아지고 서로 저의 스스로를 조금씩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왜 혜수 네. 성적도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혜수가 중3 때 작년, 이제 올해 고1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전교 뭐 꼴등. 우와! 그죠? 뭐 반항만 하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부부 회복이 되고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기 때 성적이 반에서 1등을 2번을 와, 이거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오, 혜수야, 하면 하네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안 빠지고 예. 계속 다니다 보니까 수업 듣게 되고 수업 듣다 보니까 공부 재밌어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1등 성적에서 이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상했어. 그렇죠. 내 성적에, 내 등수에는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1이에요. 야, 지금은 어때? 공부하는 거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예요? 내 마음의 차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공부하려 그러면 잡생각 들고 딴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상하고 공부 자체가 그냥 앉아 있는 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부해도 잡생각도 안 들고 뭐든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지유한테도 좀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다는 걸 언제 어떤 걸로 느끼게 됐어요? 일단 집에 있을 때 항상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랑 있는 게 좋고 같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도 안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느낄 때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굳이 묻자면은 아빠나 엄마 중에서 조금 더 어색한 분이 누구예요? 아직도? 엄마랑은 좀 이제 잘 되는데 아빠랑은 아직도 살짝 대화를 하다가 좀 끊기고 이렇게 좀 불편하고 서로 아빠도 저를 약간 제가 무뚝뚝하고 차갑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도 그걸 또 아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에이, 아빠 서운하시겠네요. 이런 마음 알고 저는 있으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네. 저는 큰딸이 좀 어려워요. 아빠도? 딸인데? 예. 내가 애들한테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가 보이고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아빠도 네. 딸들에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셨던 건가요? 마음은 있는데. 늘 가정이 불화가 있으니까 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애들하고도 좀 소원해진 게 있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애들하고 놀아주고 대화하고 할 텐데 그런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상처받았겠구나가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셨다면서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사과하라고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서에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과를 한다니. 사과를 10번, 100번 해도 사실은 모자라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직 마음도 여리고 어린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지우와 또 혜수가 받아들이는 그 모양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사과를 하셨을 때 어땠나요? 혜수는 좀 표현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알았어 접수할게 뭐 이런 고맙네. 접수해줬네. 그런 식이고 지우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런 정도의 반응. 지우야, 접수 좀 해주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접수했을 것 같아요. 잡수 됐죠? 네. 됐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대화를 말로 하는 것이라고 믿으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느껴집니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가슴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꼭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가족은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양혜은 씨 그래요? 네. 정말 어떨 때 그래요. 느껴요? 그냥 일이요. 직장을 나가도 집에 있어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매일이 일하는 것도 재밌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날, 내가 한번 설레는 날, 설렐 수 있는 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 일단 가정이 편안해지니까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일 좀 힘들어도 견뎌지고요. 사람 관계 좀 어려워도 견뎌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관계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김정일 씨,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시고 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아, 용돈이 그러십니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좀 올랐습니다. 진짜요? 잘 됐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좀 지금은 그래요.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달라지셨네요. 하는데도 네. 불편해요. 정말인가? 그런 마음이 좀 아직은 습관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사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이 싱크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늘 그래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인사예요. 안 하면 삐져요. 제가. 이경 씨 이런 거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들. 아니, 너무 꿈꾸고요. 지금요, 이 네 분 표정이요. 너무 평온해 보이세요. 네, 부러워요. 게다가 또 김정길 씨는 지금 꿈을 이루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 허락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여자 있어서 안 돼. 여자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네, 그래서 부부학교를 다니고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등록해 놨어. 어머나. 학원 등록해 놨어. 오. 당신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고요. 올해 전시도 2번 했고. 그리고 농사도 뭐 지으신다면서요? 예, 제가 복숭아 과수원을 주말 농장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시는 게 아닌 거 몇 상자 수확하셨다고요? 올해 400상자 정도. 거짓말쟁이. 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박사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은 스트레스도 내가 편안해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작은 스트레스도 자극이 되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힘든 삶을 오랫동안 긴장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바뀌고 내가 편안해지니까 상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한사가 나에게 달려있는데 그 계기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 가족이 아직 회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예. 그 출발점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무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싸우지 않고도 행복하구나. 그런 싸움으로서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거 말고도 관계를 맺는 법을 안다면 왜 굳이 싸워야 되겠어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네. 김정일 씨가 편지를 써오셨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로맨틱해요. 예,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편지 써보신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늘 첫 편지예요?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모실게요. 결혼 생활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23살 꽃처럼 예쁘디 예쁜 당신을 만나 티격태격하며 살아온 지도 벌써 19년이 되었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우리 딸들도 그때 당신처럼 참 예쁘게도 잘 자랐다. 여보, 그동안 우리 참 많이도 싸웠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한번 어긋나버린 관계는 마음과 다르게 상처 주는 말을 먼저 쏘아대면서 불행의 악순환만 계속 되었던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우리를 보면서 겁먹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못난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부부학교를 나가며 가족을 위해 눈물겨울 노력을 해준 당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다고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왜 그렇게 분노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기보다 꾸짖고 가르치려 한 내가 더 미안해. 요즘 밝아진 우리 집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이 노력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 만큼 나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희영 씨. 아니 내 남편도 아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희영 씨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한테 고마운 게요. 부부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 일중독처럼 또 부부학교에 또 집착을 해서 아무리 싸웠어도 화를 내면서도 끌고 부부학교는 가고 권해주는 책이란 책은 다 사 읽고 집에 와서도 그걸 다시 읽고 연습하면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거의 그런 성격이 그 사이에 이 정도로 지금은 거의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별명이 있어요. 네. 인격자라고 불러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신은태 박사님. 정말. 돌아보면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죠.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고 힘들고 긴장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분노도 표출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부부는 그것을 잡았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우리 네 가족에게 더 행복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많은 가정, 많은 가족들이 또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티버스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5분을 추첨했습니다. 이분들께 백화점 상권 10만 원씩 드리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르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산 명산 몽고관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화요일 신가족탐구 여러분의 가족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내일은 전국 이야기대회 내 말 좀 들어봐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어드릴게요. 박세건 작가님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